그 달러를 쓴 게 아니라 시장에 풀린 달러를 헬스하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어요. 아, 반대로 사들였구나. 네, 반대로 이 사람들은 달러를 사들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댁 사랑방의 북한댁입니다. 장미입니다. 네, 오늘도 장미 씨를 초대해서 우리 그 장미 씨한테 듣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화폐 개혁에 관련된 화폐 개혁. 네. 네. 교환이 아니죠. 개혁이죠. 네. 그렇지. 화폐 교환이 아니고 개혁. 네, 개혁이었어요. 네. 그래서 북한에 제가 온 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더라고요. 또 그때는 또 장미 씨도 어쨌든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던 분이고 하니까 네. 그런 거를 겪지 않으셨는지 좀 그런 아유, 너무 겪었죠.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거의 망했어요. 네. 사업하시다가. 네, 돈이 엄청 많이 나갔고, 일단 2009년에 화폐 개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북한이 권한의 행군을 했잖아요. 그 권한의 행군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숙량이만 남았다. 양들은 다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권한의 행군으로 인해 갖고 북한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냥 국가를 믿고 살다가는 우리가 언젠가는 죽겠구나. 그냥 자기를 믿을 거는 자기 자신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막 돈을 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쯤에서 그게 2000년 초였던 것 같은데 국채를 발행해요. 북한에서? 네, 북한에서 국채를 이례적으로 발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생각하는 국채와 그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각하는 국채는 완전히 양상이 달라요. 여기에서는 국채가 뭐예요? 일종의 내가 돈을 불리기 위한 어떤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네. 근데 북한에서 국채를 딱 발행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래서 야, 나라가 돈이 없긴 없구나.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우리한테 돈을 빌리겠다고 하겠니.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너도나도 그래, 국가가 어려울 때 우리가 돕자 해가지고 국채를 사주기 시작했어요. 뭐 정권에서 발행한 거를. 네. 세상에. 막 열심히 사람들이 너도나도 샀단 말이에요. 뭐 이 국채가 나중에는 정말로 큰 이익으로 나한테 돌아올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을 그 정도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정권을 신뢰해야지 무슨 국채를 신뢰하고 나중에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생각했을 텐데 북한 사람들이 생각한 거란 아, 나라가 많이 힘들구나.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서까지 돈을 꽂겠다 갈까. 이러면서. 신뢰하진 않지만 나라가 어렵다는. 그러니까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라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국채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운동처럼 벌어졌는데 무슨 기업소별로 그리고 뭐 기관별로 개인별로 인민반별로 진짜 각양각색의 이름으로 벌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개인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막 샀어요. 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 반환 시간을 기다린 거죠. 뭐 기다린 사람도 있고 기다리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쨌든 반환 기간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래요. 옆집 아줌마 같은 경우는 야, 우리가 어려울 때 나라를 돕고자 우리가 사준 국채인데 이거 가서 다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맞을까? 네, 정말 너무 순수한 마음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아저씨는 그래요. 야, 우리가 그래도 어려울 때 이렇게 딱 국채를 사줬는데 나라에서 우리를 표창할지도 몰라. 이거 또 아까 쓰면 공로메달 달고 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정말 각양각색이 한 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손에 손잡고 국채 반환 받으러 갔단 말이에요. 간부가 이 사람들을 한 줄로 쫙 세워놓고 말했어요. 이 파렴치한 것들 원수님이 주머니에서 돈을 앗아가려 한다고. 진짜? 네. 웬일이야. 네, 우리 엄마도 국채를 엄청 샀어요. 근데 가가지고 야단만 한 바가지 듣고 정말 모두가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야단만 맞고 돌아온 거예요. 기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번전이야 찾겠지 하고 갔는데 돈을 다 떼우고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국가에 대한 신뢰가 크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2009년 11월에 화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 집 같은 경우는 2009년 10월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우리 아빠가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어쨌든 들어간 돈, 나간 돈 해가지고 이거를 관리해야 되는데, 엄마가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뇌출혈인가 뇌졸중으로 엄마는 쓰러져 있었고, 우리는 대학생들이라 그때 너무 금전에 관한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아우성이었어요. 내가 그때 대학교 때인데, 대학교에서 당비서가 딱 나와가지고, 자, 뭐 중대 발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무슨 중대 발표일까? 너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합해 계획을 단행합니다. 우리가 그때 거기에 200명씩 한 5학년이니까 한 1000명 정도가 서 있었어요, 대학생들이. 웅성웅성. 자중하라는 말을 안 해도, 다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난 심장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집은 돈이 좀 많잖아요. 그 돈을 국가가 다 가져가겠다는 다 가져가겠다는. 그러니까 전국이 빈털터리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정말로. 그 한 집당 3,000원씩 줬거든요. 북한 돈 3,000원. 돈이 많고 없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다 일괄적으로. 모두가 결과적으로 빈털터리가 되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은. 그리고 선생님들이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선맥이 풀려갖고 분필을 막 잡아요. 자체 학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막 심란해갖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 명분상 국채 발행해가지고 한번 걷어내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합회계획 해가지고 합회 개혁을 싹 다 했던 남아있는 거예요. 돈을 그냥 물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했구나. 어떤 사람은 진짜 난리도 아니었던 게 어떤 사람은 그거를 보여주나 자기 너무 울분에 찼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매 사람마다 북한에 정말 부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끼니를 걱정하고 막 정말 우식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에 진짜 내가 100만 원만 더 모으면 집을 사야 돼. 그래가지고 뭐 계획을 얼마나 다양하게 세웠을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한 달 후에 내가 집을 사게 됐는데 그렇게 꿈에 그리던 집을 사게 됐는데 국가가 이거를 다 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그 울분을 어떻게 표출했냐면 자기 돈에라 막 불을 지른 거예요. 안 주고 그냥. 네. 막 그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집 바닥장판에 돈으로 싹 다 도배를 했어. 나는 그게 울분의 한 표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울분 표출의 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가 이거를 용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그 정권에 도전하는 행위다.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아주 폭언문을 작성해서 내려보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다시 한번 이런 행위를 할 때는 가차없이 우리가 처벌을 하겠다. 싹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진짜 다 들고 같이 일어났어야 되는 건데, 그치? 내 재산이 물로 되는데 그 앞에서 무너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언니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쯤 되면 벌써 이 군대를 풀었죠, 언니. 막 그 민심을 잡겠다고 정말 어떻게 분위기가 잡았을까? 되게 살벌했어요. 막 그런 아비규환 속에서 내가 그때 그게 겨울쯤이었잖아요. 석탄을 사러 내가 시장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장에서 석탄을 사면 그 석탄을 그냥 가지고 못 오니까 짐수리꾼을 찾아야 돼요. 짐수리꾼들이 하나같이 그냥 얼굴이 까마잡잡하고 뭐 걸렌지 뭔지 모를 수건을 목에다 두르고 그리고 초췌한 얼굴로 서 있어요, 모두가. 그래서 내가 거기서 제일 나이 들어 보이는 분한테 갔어요. 너무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그냥 돈은 못 줘도 내가 조금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석탄을 2톤 샀는데 이거를 실어 날라줄 수 있냐. 그 사람이 너무 좋대요. 네. 어쨌든 60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딱 석탄을 꿀면서 열심히 와요. 진짜 땀을 비지땀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합해교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라에서는 우리가 두부국에 이 밥을 먹는 줄 아나 봅니다. 막 너무 슬픈 거예요. 이 사람의 꿈은 기껏해 두부국이야. 두부국을 먹는 게 이 사람의 꿈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때 막 마음이 미어졌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순진한 국민을 농락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나한테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국가가 우리 사정을 알았다라면 그래도 합회개혁을 했을까요? 합회개혁을 안 하지 않았을까요? 이러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국가가 국민들이 돈을 수탈하려고 벌린 사기국이었던 거예요, 언니. 그 전까지 구화폐로 시중에서 쌀이랑 굼을 싹 다 사들였어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나쁜 인간들인가 봐요. 정부가 구화폐로. 그리고 싹 다 사들이고 나서 구화폐가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화폐 개혁을 해버린 거예요. 그 첫 번째 파도가 그렇게 쓸고 지나갔어요. 두 번째 파도가 와요. 바로 달러를 못 쓰게 국가가 또 그거를 해요. 그때 포고를 또 작성해요. 포고문을. 그 시기에 똑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우리 집이 망한 게 우리 집은 그래 달러를 갖고 있었는데 달러를 한 푼도 못 쓴다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던 자산이 물이 되는 걸 내 눈으로 봤어. 그러니까 이 달러가 물이 안 된다는 담보가 어디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뭐 미국으로 자유롭게 해외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면 아니 미국이 망하지 않은 이상은 내가 달러를 못 쓸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되겠는데 이 사람들은 해외를 나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달러를 못 쓴다라고 하면 못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 불안이 국에 다 됐어요. 그리고 밀가루도 국가가 얼마나 교묘한가 봐요. 국가가 밀가루를 팔아요. 근데 달러로 팔아요. 그러면 아침부터 줄이 쫙 늘어져 있어요. 그 밀가루 사겠다고. 비싼 가격에 팔아요. 와 진짜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내화를 다 물러 만들고 두 번째 외화를 싹 다 물러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가는 국민들이 저축한 모든 돈을 앗아갔어요. 그 두 번을 거쳐갖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결과적으로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근데 반전이 있어요. 소스는 알았던 거예요. 네? 달러를 못 쓴다고? 그게 막 그러니까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외국을 재직 두나들도 탈 수 있는 사람들. 달러를 못 쓴다고? 그럴 수는 없는데? 이러면서 이자들은 그 달러를 쓴 게 아니라 시장에 풀린 달러를 헬스하면서 자신들이 부를 축적했어요. 아 반대로 사들였구나. 네, 반대로 이 사람들은 달러를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결과적으로 시간은 국가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낭패를 보고 국가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둑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소스 중에는 바로 정부가 있었으며 가장 큰 돈을 번 것 역시 정부였던 거죠. 고위급 관리들은 그 부스러기 뜯어먹고 그리고 백성들은 진짜 모두가 빈털터리가 되고 이게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에요. 이게 저 장미 씨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정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거기서 열심히 배우고 단단히 미쳤구나. 난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단단히 미쳤구나. 근데 그런 거는 있었어요. 큰 집이 무너져 3년이라고 그래도 화폐 개혁을 해도 우리 집은 뭐 팔아먹을 거라도 많았어. 물건을 팔 수라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언니 그때 막 금전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니 사람이 그래도 좀 고생을 해보면서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야지 이게 아 이거는 귀한 거구나 이런 거를 깨달을 텐데 너무 부모님이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대주고 했으니까 나는 이게 우리 삶에서 그렇게 정말로 중요한 건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조금씩 실감이 나더라고요. 내가 사용하던 물건이 점점 줄어들고 절약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그거를 확 느끼지 못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고 그리고 정말로 정말 피와 땀으로 그렇게 돈을 축적했던 사람들은 막 까무라쳤죠. 네. 장미 씨는 그때 진짜 확 그 정권에 대한 반감이 막 생겨나면서 확 돌아섰겠다. 나한테 순간적으로 와 닿지는 않았어도 주변에서 그걸 보는. 그렇죠. 나는 그 사이에 살면서 피해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 나는 내 성향 가해자는 절대 아니지만 그 사이가 나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거는 없었단 말이에요. 나도 어찌 보면 뭐 좋은 대학교 가고 특혜를 받은 인물인 거죠. 근데 야 이럴 수가 있다고? 이게 가능하다고? 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난 또 이제 궁금한 게 어쨌든 그렇게 두 번의 쓰나미가 왔잖아요. 그래도 그 쓰나미 속살 사람은 살고. 그때 다시 한번 제2위 권한행군이 온 거예요. 제2위 권한의 행군이 오고 나서 사람들이 막 원성이 하늘에 닿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게 다 박남기 때문이래요. 박남기가 경제부장으로 있었거든요. 아니 화폐개혁 같은 큰일을 김정일이 모르고 이거 시행한다는 게 말이 돼요? 무슨 개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서 박남기를 총살했어요. 그것도 변명거리 찾아야 되니까. 네. 너무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너무 사람들이 순정적으로 바뀌었어.
오랜 시간 동안 그 세뇌 세뇌 교육을 당해갖고 다 순종적으로 바뀐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난 그래서 그게 답답한 거니까. 세뇌 교육을 딱 할 때, 그때 사람들이, 와, 이게 뭔가가 다르다라고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났는데, 방랑기라든지 그 관련자들을 죽이는 걸로, 또 다시. 결과적으로는. 근데 언니, 나는 원래대로 리셋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 콩나물 파는 할머니 있잖아요. 딱 들어가기 전에 달러로 딱 그 한전하고 들어가요. 진짜로 합격이어가고 바뀐 게 있다면, 콩나물 파는 할머니도 딱 달러로 한전하고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국의 화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북한 돈을 쓸 일이 거의 없다는 말을 내가 들었거든요. 쓰지도 않고 그냥 사탕값으로 많이 쓴다고. 내가 큰 돈을, 북한 돈 좀 많이 갖고 있잖아요. 막 불안해요. 이걸 빨리 바꿔놔야 돼, 외국 돈으로. 그러니까 자국 화폐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그리고 외화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이제는 얼마인 줄 알아요? 160만이에요. 그 달러를 하나 사려면 네. 북한 돈 160만 원 줘야 된다고? 네. 화폐 개혁 전에 우리가 35만 원, 정말로 많이 솟구쳤을 때 40만 원에서 딱 멎었어요. 그리고 화폐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탈북할 때 80만 원까지 썼어요.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160으로 올라갔대요. 나는 이러다가 또 이것들이 무슨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또 화폐 개혁을 할까봐 무서운데 화폐 개혁을 해도 이제는 눈썹 하나 깠다가 나는 게 자국 화폐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그렇게 이 자국 화폐가 가치절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국민도 쓰지 않는 자국 화폐라는 게 말이 되냐고. 완전 웃기는 상황이죠. 그 어디서 내가 봤는데 그 독재자가 나라를 아주 그냥 그 화폐 개혁하면서 그 똑같이 북한이랑 해서 그 뭐였더라? 그 나라도 돈을 완전 수요처럼 쌓아놓고 마대 들고 가가지고 자 소금 한 킬로 주세요 하면 마대에서 너를 채소 줘야 돼. 가지 주듯이 그냥 막 그렇게 좀 그런 꼴이 되는 거지. 그렇게 망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망하던 저렇게 망하던 북한 주민들은 그래도 영리하니까 뭔가 자기 돈을 좀 갖고 있고 북한 정권만 망했으면 좋겠다. 당연하죠, 언니. 정권이 잘못이지 국민들이 뭐가 잘못이에요.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정권이 정말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그 화폐 교환해가 진화폐 이렇게 쓰잖아요. 내가 와서도 돈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오기 전에 돈하고 내가 온 후 그다음에 지금 또 5만 원권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그 옛날에 것도 지금 가져가면 다 그대로 바꿔줘요. 지금 돈으로 똑같이 가치를 쳐가지고. 가치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언니. 북한 거의 저기는 그 이상한 것이에요. 저기에서는 하는 행동들이 너무 모순적이고 너무 비논리적이라 어떻게 커버가 안 돼.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정은이가 북한 주민들한테 어떤 말로 변명을 해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 수습도 안 되잖아. 대부분 안 믿고 그냥 북한 땅을 사람들이 못 떠나는 이유는 일단 뭐 싹 다 막아놨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가족, 친척, 지인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언니 또 우리 삶에서 보면 또 그런 인간관계가 엄청 중요해요. 맞아. 네. 그러니까 못 떠나는 거지. 2009년도도 제2의 권한의 행군이었다면 그때랑 지금 비교했을 때는 제 두 번째 권한의 행군을 견뎌냈어. 그러니까 내가 또 탈북하기 전에는 그때도 조금 힘들긴 했어요. 그게 왜 힘들었냐면 중국이랑 미국에서 무슨 제재를 가했어요. 그래갖고 그 북한에서 돈 나는 구멍수가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오징어로 돈을 벌고요. 다른 하나는 석탄을 팔아서 돈을 벌어요. 근데 이 두 개가 꽉 막힌 거예요. 제재로 인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니 뭐 외화가 들어와야지 그래도 뭐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살고 하겠는데 기본 큰 돈을 버는 이 두 가지가 딱 쏟아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좀 힘들었어요. 내가 느끼기에는 좀 예전이랑 같지 않다. 아니 근데 나는 사실 타격이 없었지. 나는 웨딩 프로덕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뭐 전쟁 중에도 사랑은 꽃이 핀다는데 언니 결혼하는 사람의 수가 감소하진 않아요.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근데 그냥
예전에는 막 돈이 정말 웨딩 한번 하면 정말 막 터졌다면 지금 이제 예전에 금액 비해서는 자체가, 좀 감소한 거예요. 그치.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마주 앉으면 정말로 돈 예전에 잘 벌던 사람들이 요즘은 좀 어렵다. 경기가 어렵다. 막 이런 얘기들을 통해 가지고 어렵구나라는 걸 알았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 정말로 사람들이 삶이 정말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또 다시 그때처럼 그렇게. 더 힘들어졌대요. 진짜. 네, 근데 그거는 내 눈으로 진짜 이거는 본 게 아니고 말로만 전달해 들은 거라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그렇대요. 더 봉쇄시키고 더 외부와 차단을 시켜놨으니까 엄청 그 거래 열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힘겹게 20년의 인생을 그냥 물로 만들어 그러니까 물거품 만들어 놓은 거 열심히 살아온 걸 그렇게 해놨으니 얼마나 진짜 다 비참해질 수가 없네. 너무 멋줄망정 뒷다리는 잡아당기지 말아야겠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존재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그놈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 존재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그냥 나는 항상 생각하는 게 저놈의 정권은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 빨대를 꽂아가지고 피땀을 빨아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흡혈귀 같은 것들이구나. 당연하죠 언니.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흡혈귀에 흡혈귀.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빨대 꽂는 그 행태가 나는 열받는다. 그래도 어쨌든 가끔 그런 생각할 때에서 이런 말을 한 번씩 들으면 물론 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없는 고향에서 살고 있고 지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오늘은 또 이렇게 제가 온 후에 벌어진 내가 있을 때는 100원 단위가 제일 큰 단위였으니까 뭐 그 다음에 무슨 500원도 나오고 막 1000원도 나오고 5,000원도 나오고 그랬죠. 근데 나는 지금은 5만 원이 나오지 않았는지 모르겠네. 그 100원 단위가 제일 높을 때 왔으니까 그때는 한 원의 가치가 있었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막 1원에 사탕 3알 사 먹고 이럴 때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옛말이고 오늘 이렇게 또 장미 씨와 북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더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됐네요. 우리 시청자님들 장미 씨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